집단 따돌림도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A뱅크의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예술가 상담소는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아래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9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디자인 회사에 근무 중에 있는 3D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올해 경력 3년 차이고 작년에 회사를 옮겨서 이 회사는 약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제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저의 고민은 회사에서 외톨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회사가 여성분들이 많은 집단인데 올해 초 코로나가 통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회식이 시작되었고 몇 번의 회식 때 팀장님과 친해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성과를 통해 승진이나 연봉이 상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팀장님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승진이나 연봉 협상을 위해서 팀장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다 보니 팀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잘 챙겨주시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회사 팀원분들이 저를 여우다, 승진을 위해 일부러 접근한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시더니 작고 사소한 실수도 회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면서 혼내시고 탕비실에서 잠시 쉬면 탱자탱자 논다고 하시고 덕분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나마 좀 친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정말 외톨이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팀장님이 예뻐해 주시긴 하지만 팀장님도 회사 분위기를 읽고 미안해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셔서 정말 외로운 회사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저도 업무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주눅 들어서 어떤 의견을 내기도 어려워요. 저는 이 회사를 그래도 몇 년은 더 다니고 싶은데 오해가 풀릴 때까지 버티는 게 맞을지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서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 회사 내 따돌림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3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사연자분께 정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다 보면 내 잘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스탑! 네,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돌림을 당할 때 피해자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가해자가 잘못한 거죠. 동료라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동료 아닐까요? 집단 따돌림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미치는데요. 저도 참 희한하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지금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대체 어떤 잘못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이 친구들이 날 사랑해 줄까? 날 다시 좋아해 줄까? 이런 고민을 바보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우리 사연자분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 사연자분 내면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제대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인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당당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저는 너무 반대합니다. 사연자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회생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면 그들도 따돌림 당해야죠. 그쵸? 부디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시고 자신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연자분이 지금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대처해서 이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다니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닐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현명함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괴롭히면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보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황을 더 좋은 방면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는요, 굉장히 눈치가 없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요, 팀장님이 되게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칭찬인 줄 알아요. 누구누구 씨는 참 일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정말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조금 귀여운 대처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빙그레 쌍년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주눅들지 않는 태도예요. 주눅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사연자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분도요, 분명히 실수할걸요? 그런데 왜 굳이 사연자분의 실수만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당당해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웃으면서 빙그레 쌍년이 되어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집단 따돌림도 범죄입니다. 요즘에는요, 회사 내 따돌림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아주 잘 돼 있어서요, 우리 사연자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계속 이 회사는 다니고 싶고 따돌림의 강도는 커진다면 꼭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그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우리 사연자분이 다시 퇴사를 하고 싶거나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그 증거를 딱 내밀어서 승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배울 점이 없다면 떠나자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연자분에게 버티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지만 저는요, 사실 배울 점이 없다면 그 회사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연자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는 회사에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그쵸? 사연자분 특성 자체가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회사한테 돌아오는 보답이 따돌림이라면 내가 왜 그 일을 헌신하면서 해야 되냐는 거죠. 오히려 사연자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낮추지 않아도 돼요. 나의 가치에 맞는 회사로 가면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진로나 일, 회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예요. 그렇다면 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해도 어떤 복지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배울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더 이상 배울 점이 없고 돌아올 게 없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는 손해를 보는 행동이죠. 우리 사연자분도 그 회사에서 배울 게 남아있다면 그 배울 점을 다 배우고 다 뽑아 드시고 나오시고요. 배울 게 없다면 지금 당장 이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가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